박스들 안녕. 여러분들, 저번에 원피스 애니메이션 설정 붕괴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설정 붕괴가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일단 원작과 애니가 다른 부분이 존재해서 서사가 꼬이는 느낌인데, 그런 거 생각하다가 여러 가지가 생각나서 오늘은 원작과 애니 설정이 달랐던 만화들 한번 씹으려보겠습니다. 경고, 애니메이션 스포일러 조심하시고 언제나 개소리 쌉소리 웃자고 하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애니와 원작 차이,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많고 장편 애니나 한 분기만 방영하는 애니에도 나타나고 그럽니다. 이유는 별거 없고 원작을 압축 축약하다가 변경이 된다, 아니면 이것도 다 사람이 만들어서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챙기기 힘든 부분이다, 뭐 이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시가 나루토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코노하마루, 성은 사루토비, 이름은 코노하마루 라는 명장면도 만들었던 캐릭터입니다. 아무튼 이 캐릭터는 초반부터 나와 나루토와 서사를 만들었던 인물로, 나중에는 나루토가 지라이야에게 나선한을 배운 것 마냥 코노하마루에게 나루토가 나선한을 알려주고 그 나선한으로 페인 중 하나를 무찔렀던 이야기가 있을 만큼 중요한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이 수련시켜주는 장면이 애니메이션 기준 381화에 나와요. 헌데 381화는 페인 중 하나에게 나선한을 갈기기 전 과거회상 잠깐 하는 느낌으로 나온 거고, 나중에 오리지널 에피소드 642화에서 본격적으로 그 과정을 풀었는데 여기가 원작이랑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이 코노하마루에게 수련을 시켰다는 과거회상이 나온 건 원작 기준 46권인데 거기서는 일부 나루토, 그니까 질풍전 이전 시기에 알려줬다고 나옵니다. 헌데 애니메이션에서는 아무리 봐도 검은색이 섞인 옷을 입고 있는 질풍전 시절 나루토였죠. 이런 식으로 짜잘짜잘한 디테일부터 좀 큰 부분까지 다 달라지는 게 애니화지만, 나루토 제일 꼴받는 건 저 장면이 4차 닌자 대전 중에 꾸역꾸역 들어간 게 꼴받았던 거라 별 상관이 없었어요. 아무튼 오늘은 나루토 마냥 짜잘한 느낌이 아니라 좀 크게 바뀐 애니 오리지널 요소에 대해 말해볼게요. 먼저 볼 만화는 추억의 명작 빨간망토 차차입니다. 빨간망토 차차, 범디기 범디기 범범 디기디기디기 차차라는 오프닝으로 유명했던 고전 애니로, 저는 재방송 위주로 봤던 세대지만 인터넷에서는 아저씨는 양심이 대머리예요 짤이나 전북 익산 당시 부금으로 이 차차 부금을 사용했다, 이런 걸로 유명한 애니메이션입니다. 무튼 내용은 마법소녀의 탈을 쓴 병만 만화로 둥글둥글 귀여운 캐릭터들이 마법학교로 가서 일상을 보내고 마지막에는 대마왕을 쓰러뜨리는 전개를 보여주는 그 시절 마법소녀물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 애니는 선생님부터 채찍질하는 어디 하나 나사가 빠진 캐릭터들만 있는 병만 애니로 기억이 날 텐데, 맞아요. 그 시절에도 그렇게 느꼈는데 본방 본 세대는 얼마나 더 느꼈겠어요. 그리고 이 애니 제작 비하인드도 골 때리는 게, 그 시절 실력 있는 신입들이 많이 참여했는데 그 사람들끼리 경쟁의식이 생기면서 누가 더 웃기게 만들까로 경쟁을 하면서 콘티 짜고 제출하는 그들만의 리그를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렇게 하라고 아무도 안 시킴. 그래서 애니메이션은 거진 폭주를 했다고 하고 서로서로 콘티를 마구마구 짜내면서 병맛 개그 만화가 되었지만, 원작은 이거보다 심합니다. 애니는 마법소녀물의 탈을 쓴 병맛 개그 만화지만 그럼에도 마지막은 아까 싸우는 묘사와 중간중간 빙빙 부모님의 이야기, 차차 부모님의 이야기 같은 감동 모먼트가 나왔습니다. 헌데 원작은 초반에 주인공 삼각관계로 시작해 러브 코미디 노선을 타는가 싶다가 점점 폭주를 하면서 병맛을 넘어버린 무언가가 되면서 연재를 한 만화입니다. 그래서 애니가 나사 한두 개 빠진 상태라면 원작은 전체적으로 주연, 조연 다 나사가 5개 정도 빠진 상태입니다. 약간 그거랑 비슷해요. 두근두근 비밀친구. 근데 그런 만화지만 원작 파괴라고 할 만한 애니 요소가 있었는데, 그게 변신차차라고 불리는 매지컬 프린세스입니다. 일단 원작은 병맛 개그물, 애니는 병맛 마법소녀물이라 애니메이션은 이 어른차차로 마법소녀물 커터제를 시행했죠. 헌데 이 어른차차 탄생 배경이 골 때립니다. 일단 이 어른차차 탄생 배경은 순수하게 돈이에요. 이게 뭔 소리냐, 이전에 마법의 엔젤 스위트 민트, 한국명 뾰로롱 꼬마마녀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헌데 거기서 주인공이 활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장난감이 잘 팔렸어요. 그래서 당시 스폰서이자 장난감 회사였던 타카라에서 장난감 금형이 아깝기도 하고 일단 찍으면 팔리는 것 같으니까 계획을 짭니다. 그건 새로운 활 장난감 만화를 푸시하면서 돈 좀 더 만지는 거였죠. 그래서 리본이란 잡지와 협력을 해서 애니메이션 구상까지 한 다이아몬드 핑크라는 만화를 연재했는데, 딱 봐도 보이잖아요. 표지만 봐도 세일러문 열합판에 노골적인 장난감 홍보가 들어간 만화니까 당연히 이 만화는 빠르게 사라지면서 애니화는 불발이 되었는데, 이때 차차가 애니화를 합니다. 그래서 타카라가 압력을 넣어요. 전화를 거는 거죠. 웬 전화? 여보세요? 언제부터 차차에게 활이 없다고 착각한 거지? 이렇게 영 압력을 넣은 거죠. 그래서 탄생한 게 스피릿을 몰빵해서 만든 카이젤 그레이몬과 매그너 가루루몬 마냥 삼각관계 애들이 힘을 몰빵해서 만든 어른 차차입니다.
헌데 이거 원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감독이 그 배구 선수 마냥 일단 원작 파괴라는 공 한 방을 맞췄으니 플라잉 도계자를 준비하는데 원작자는 재밌겠다 하면서 허락을 했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어른차차 잘 나왔습니다. 급조한 캐릭터 설정 치고는 잘 나왔고 그놈의 활도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서 결국 애니메이션이 잘 뽑힌 것과 동시에 오리지널 요소도 호평받았고 원작자도 이 오리지널 요소를 만화에서 언급하면서 개그 요소로 쓰고 타카라도 장난감을 어케어케 팔았고 제작진들 중에서도 이 작품 덕에 인지도가 생기는 등 진짜 승자밖에 없는 해프닝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짜 순수하게 어른들의 사정 아니 지갑 사정으로 생겨난 오리지널 요소. 헌데 그나마 어른차차 매지컬 프린세스는 결과적으로 성공적이었던 요소였죠. 헌데 이제는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요소는 또 있습니다. 그건 유명한 탐정인데요. 유명한 탐정, 명탐정 코난에 나오는 단골 세트 메뉴이자 인기 조합의 보호자 역할로 1세대 출입 발사대입니다. 초반에 아이고 초롬니 잠시만요. 이 사건의 진범은 따로 있습니다. 했던 아저씨가 아직까지 아이고 초롬니 하고 있다니까요. 아무튼 평상시에는 헬렐레 하면서 추리 똥볼 야무지게 차지만 자기 힘으로 추리를 할 때는 멋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수평선상의 음모에서는 코난이 틀리고 유명한이 진범을 맞추는 모습을 보여줬고 20년 만에 주연급으로 올라왔던 가장 최근 극장판인 처간의 잔상에서는 친구인 와니가 죽으면서 진재진 코고로 아저씨가 멋진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그랬죠. 거기에 극장판 말고 원작가 애니 오리지널 에피소드에서도 미안하다. 상대가 너이기 때문에 지금 너의 부탁은 절대로 들어줄 수가 없어. 나 다시 열심히 공부해보자. 인생 공부를 말이야. 같은 명대사를 보여준 인물입니다. 헌데 이런 유탐정 아저씨에게도 은근 잘 모르는 애니 오리지널 요소가 있는데 그게 고소공포증 기믹입니다. 유명한 탐정이 높은 곳에 올라간다고 하면 투니버스에서 코난 본 사람들 대부분 아이고 사람 살려 하면서 눈 가리고 동동거리는 건 나올 거 생각하지만 원작에서 유탐정은 고소공포증 기믹이 없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면 그냥 재밌자고 넣은 거예요. 헌데 코난의 문제는 애니 관련으로는 오리지널 에피소드가 진짜 많다는 거죠. 원래 코난 원작이 한 사건 사이클 도는데 기본 한 달은 잡고 가고 길게 잡는다면 7, 8주 잡는데 애니메이션은 빌드업 포함해서 거즘 2달 정도를 방영한 치르게 미스터리 트레인 같은 특수한 에피소드 말고는 웬만하면 전편, 후편, 길어야 3편 정도 가다 보니까 애니메이션은 오리지널 에피소드가 초반부터 들어가고 그게 유지 중입니다. 헌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그런 애니메이션 오리지널 에피소드와 애니 기반으로 만든 극장판이 나오고 고소공포증 기믹도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녹아버린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애니는 이 기믹을 잘 써먹고 있어요. 옛날 14번째 표적에서 유명한이 헬기를 탔을 때 골롬보와 티키타카 하는 것부터 비교적 최신 극장판인 100만 달러의 펜타그램은 이 고소공포증 기믹이 중간에 터지면서 유명한의 비중이 허리와 함께 그대로 뽀각 하는 방향으로 써먹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원작은 기믹 자체가 없으니까 티가 안 나요. 왜? 없는데 티를 어떻게 내요? 그나마 다행인 건 하나의 재미 요소가 될 만큼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이게 뭐지? 싶었던 설정 오류는 안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설정 오류가 들어가긴 했어요. 그게 명탐정 코난 901에서 902화, 더빙판 17기 35에서 36화, 노에리 변호사 SOS 에피소드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다들 아는 내용, 노엘에게 앙심을 품은 가정 파괴 방범대 집단이 노엘이를 납치하고 노엘이는 세트메뉴에게 SOS를 치고 위기의 순간 유탐정이 파이프 배관 기어가서 노엘이를 구해주고 미란이는 샷다 올리는 게 아니라 샷다를 박살을 내면서 남은 잔당을 처리하는 에피소드인데 여기서 파이프 배관을 기어서 올라갔지만 태어난 유탐정의 모습을 보여줬죠. 오리지널 에피소드면 당신 어떻게 올라왔어요? 대사 나오고 띠용 소리와 함께 얼굴 펄해지면서 난리치는 유명한으로 흘러갈 텐데 여기서는 원작이나 애니나 진짜 눈 하나 꿈쩍도 하지 않고 그냥 너 걱정돼서 올라왔다 는 말하기 부끄러워서 쭈뼛거리는 느낌으로 흘러가는 애니판만 보는 사람은 이해 못하는 전개가 나왔죠. 하지만 아내를 지키려고 급발진했다는 느낌도 들고 사랑의 멋짐을 모르는 당신은 불쌍해요 같은 느낌도 들어서 그냥 또 다른 멋진 모습이구나 싶어서 오히려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되었죠. 이런 식으로 애니가 어느 정도 독자 노선을 타면서 원작과 차이가 났던 유명한, 헌데 다음에 볼 만화는 원작과 애니가 거즘 다른 만화 수준인 만화입니다. 그건 유희왕. 유희왕이라고 생각을 하면 10중 8구 카드가 생각이 날 테지만 유희왕의 첫 시작은 만화입니다. 그리고 유희왕은 장르가 바뀌면서 성공을 한 만화 중 하나로 초반에는 특색 있는 미니게임을 통해 악당들을 참교육한다는 이야기지만 매직 더 게더링을 패러디한 매직 앤 위저드가 인기를 끌면서 미니게임 좀 섞다가 결국에는 카드 위주로 돌리게 되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초반부 듀얼리스트 킹덤 나오는 부분은 원작은 당연하고 애니메이션에서 규칙이 정해지지 않다 보니 그 시절에는 그냥 TRPG 언저리였죠.
카드로 대전을 하지만 환경 보너스라는 요소부터 시작해 암석 거인을 소환하고 필드에 깔아놓은 달을 공격한다 하면서 바다 필드 말리는 전략을 쓰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상황을 카드 일러스트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무튼 이거 말고도 엔간하면 시간의 말술사 콤보 맞으면 붉은 눈의 화석 드래곤, 녹슨 리볼버 드래곤, 리버스 콜라겐 하피 레이디가 되면서 다운 그레이드 되었지만 유이는 시간의 마술사 콤보 맞으니까 배움에는 끝이 없는 법 나와라! 천년의 시간 동안 공부한 자격증 면허증 마스터 검은 옷의 대원자! 하면서 조이를 이기는 유사 TRPG 그 자체라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 많았는데 문제는 전설의 그 전개 맘모스의 무덤을 융합시켰던 그 전개에서 설정 오류가 생깁니다. 일단 이 아가리 듀얼 전개는 원작에도 등장하는 전개입니다. 헌데 아까 말했듯 이 시절에는 TRPG 냄새가 진득하게 났던 유사 토론이라 그러려니 하고 더 나아가 원작은 이때 속성 표시도 없었어요. 그니까 또 상상의 날개를 펼치고 짱구 한번 굴리면서 어둠 속성 언데드족 몬스터 맘모스의 무덤과 마법 효과의 화살을 융합해 빛 속성 궁푸백에게 쏜다. 1만 년 동안 잠들었던 고대 바이러스다. 잠먹어라! 이런 거 하고 있던 거죠. 하지만 문제는 애니어와 OCG화를 하면서 이 카드가 어둠 속성 언데드족이 아니라 땅 속성 공룡족이 된 겁니다. 거기에 대놓고 애니에서 땅 속성으로 표시가 돼요. 이런 식으로 초반이라 그런가 살짝 찐빠가 났지만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기획력이 올라가는 결과가 되어버린 유희왕. 헌데 제일 다른 점은 카이바죠. 유희왕의 결말, 조크를 호르아크티로 이기고 유희와 친구들은 아템을 명계로 보내는 듀얼을 하고 그대로 승리하면서 슬픈 이별을 한 이야기인데 문제는 여기에 카이바가 원작에서는 없어요. 그니까 유희 멱살 잡으면서 마지막은 내가 하겠다고 투닥투닥거리는 것 자체가 애니 오리지널 전개라는 거였죠. 이게 좀 더 극적이긴 하지만 오류가 된 이유가 10년 전에 개봉한 다크사이드 오브 디멘션즈라는 유희왕 완결편 같은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는 원작을 기준으로 하는 애니메이션 극장판이에요. 헌데 애니만 보고 이 영화를 보면 카이바가 그냥 미친 밖에 안 보입니다. 물론 얘 아이덴티티 자체가 기행이라는 두 글자로 설명이 되긴 해서 얼추 미친 게 맞지만 디테일이 좀 달라요. 유희왕의 기행 이미지, 듀얼 디스크만 끼우면 풍주가 아니라 바람덱스는 구울주 1로 보이는 것 마냥 유희왕은 기행 요소가 다분해서 화석 발굴 현장에서 다치고 다리뼈 대신 공룡뼈를 이식해서 사우루스라는 말버릇이 생겼다 사우루스라는 컨셉의 캐릭터인데도 하게 되는 여러 기행종들이 많은데 그 대표격이 이놈이잖아요. 그래서 방금 말한 맘모스 전개 나왔다 하면 다른 애들은 나의 에이스가 상처받은 거 난 더 이상 볼 수 없어 하고 지지치지만 얘는 성배우로 가서 말합니다. 해봐. 진짜 생각 보법이 달라요. 얘는 군사기업 양자로 들어가서 양아빠 나락으로 보내고 그대로 빠꾸 없이 왕국 관련 회사로 사업 교체한 토이 스타크잖아요. 아무튼 원작을 보고 이 영화를 보면 그럼에도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가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 게 그냥 애니만 봤으면 미친놈이네 이런 느낌이지만 원작을 기준으로 서사를 보면 일단 아템이라는 라이벌과 제대로 이겨보지도 못하고 극이 진행되다 막상 정신 차리니 이 시키가 유이랑만 듀얼을 하고 떠났대. 어이가 없잖아요. 심지어 얘 성격상 이거 못 풀면 다시 킹덤 성벽으로 올라가서 지금 만나러 간다 링링링링링 삐링 하고 명계로 전속전직각 날카롭게 세웁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의미로 한이 맺히니 영화는 초반부터 아템을 이긴다 이거 하나로 한무 듀얼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었고 결국에는 열정과 재력 그리고 아템을 만나겠다는 광기를 원동력으로 명계로 가는 기계를 발명하고 죽은 사람을 못 살린다고? 그럼 내가 가지 뭐 하면서 진짜 명계로 가서 죽은 아템과 대전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원래부터 그냥 미친놈이 아니라 그레이트 미친놈이라는 이미지가 강한 카이바지만 그럼에도 원작의 서사를 알고 보면 극장판에서 얘가 왜 이렇게 광적으로 아템에게 집착을 했는지 알 수 있었죠. 오늘은 이렇게 애니와 원작이 다른 만화들 한번 말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애니 원작 차이나는 만화 알고 있나요? 댓글로 알려줘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